여러분, 제가 1981년 10월 3일, 네? 제가 한국일보 견습 38기로 기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네? 전두환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분들과 설 연휴, 설 명절, 추석 명절 다 지내봤어요. 그런데 설 연휴의 경우 대부분이 100% 이른바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의례적인 덕담을 전달하는 인사를 하는 것으로 끝내요. 그리고서 그 긴 설 연휴 동안 그냥 언론으로부터 파묻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창중은 다른 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17일 아침 7시가 딱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설 인사 동영상이 YTN을 비롯해가지고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 설 덕담, 그 관행적인 설 덕담, 이게 양이 제대로 차지 않았기 때문인 듯 또다시 X, 과거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 국정 운영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와 결의를 소상히 피력하는 글을 또 올리더라고. 글을 또 올렸어요. 그러더니 어제 또 어디를 가느냐? 서울 용산의 CGV에 가가지고 요즘 여러분 그 장항준 감독이 만든 왕과 사는 남자, 그렇죠. 단종, 자신의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 가지고 그 권자를 강탈당한 단종을 다룬 그 영화를 또 본 거야. 그 영화를. 이건 뭐냐? 그 영화를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물론 들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영화계가 이른바 유튜브나 넷플릭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영화계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의 의미로 또 그 영화를 관람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지만 어제까지 전혀 쉬지 않은 거예요. 전혀 쉬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정말 지치지 않는 열정, 이걸 정말 저는 굉장히 높이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 지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열정을 채워서 또다시 치고 나가는 이 지칠 줄 모르는 이 열정.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이걸 정말 어떻게 보면 타고난 체질이에요. 타고난 체질. 야, 정말로 타고난 체질이야. 내가 겪어본 정말 전두환에서부터 이재명에 이르는 모든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대통령직에 대해서 조금도 진려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열정이 더 폭발적으로 배가 되는 인물이야. 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그 설 인사는 그 요지가 뭐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두의 대통령.
여러분, 이 모두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작년 6월 10일 취임사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모두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대통령이 되면 아무리 그게 메인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 작년 추석에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자신의 선영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포함한 이 조상들한테 참배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어제 설 연휴 인사에도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걸 거듭거듭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입에 발린 듯 하는 그런 립 서비스가 나는 결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악조건 속에서 대통령으로 탄생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자신에 대한 악마화, 그 악마화의 잔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치지 않고 모두의 대통령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양반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 역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심성이 대단하구나. 그걸 나는 거듭거듭 확인하게 됐다 이거야. 나는 정말 진심으로 봐야 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여된 시대정신. 그건 뭐냐? 탈진영, 탈이념, 탈지역이야. 나는 윤창중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탈진영, 탈이념, 탈이지역으로 규정해 왔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아직도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나서 9개월 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글에 나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과거에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정말 언행 불일치 그런 정치인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 양반은 정말로 언행일치의 정치인이구나.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은 단 한 명의 예의도 없이 대선 때 또는 취임사에서 말했던 것을 완전히 100% 이상 폐기 처분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나서 생각이, 그 초심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내가 대통령에 또 나올 일도 없으니 내가 내 마음에도 없었던 이야기를 내가 왜 이걸 갖고 떠드느냐?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수석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정말 박근혜에 대한 환멸을 느꼈으니 그게 뭐냐? 박근혜가 대선 기간 동안 정말 입이 부르트도록 떠들어댔던 공약이 뭐냐? 여러분, 경제 민주화, 그 다음에 국민 대통합이에요. 경제 민주화, 국민 대통합. 네? 나는 그런 줄 알고 내가 박근혜에 의한 대변인 제안을 제가 마지못해 받아들였던 겁니다. 정말 박근혜는 국민 대통합과 네? 경제 민주화를 저렇게 약속을 했으니 이른바 원칙과 약속을 자신의 브랜드로 내걸고 있는 박근혜이니만큼 네? 대통령이 되면 전력 투구할 것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그때의 저 실망감은 정말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십 차례 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지 9개월 차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도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열렬히 맹목적으로 맹종적으로 지지해왔던 이른바 개딸을 비롯한 열렬 지지층으로 하여금 다소 서운해할 것이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나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사유체계의 일단을 보여주는 거라 이거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이 소신을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층이 변함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자신의 절대적인 그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해가지고,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30%대 정도 또는 20% 정도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탈정파적 노선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단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도 이건 대단히 성숙한 자세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노선으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머지않아 70%대 진입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세력이 아무리 트집을 잡아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도움은커녕 그야말로 발목 잡기로 일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에서 63%의 지지에 도달한 걸 보면 머지않아 지지율 70%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그동안 8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드는 듯한 그 정성으로 정상화시킨 국정 전 분야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금년 상반기, 금년 6월 안에 70%에 육박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미국의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의 모디 총리와 경합하는 지지율 1위, 세계 24개국 국가 중에 지지율 1위에 이르게 되는, 모디 총리를 꺾고 세계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 또는 총리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어제 설 인사, 그 관행적인 설 인사가 자신의 이 열정, 자신의 집념을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부적합했다.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국정에 임하는 자신의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를 피력하는 글을 또 올렸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 정말로 비장한 각오.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슨 어용이나 또는 단순한 미화가 아닙니다. 저는 되려고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초름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 사력을 죽을 힘을 다하겠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접하는, 대한민국을 대하는 대통령의 이 같은 비상한 각오, 비상한 집념이 이토록 사무치게 나온 것은 이재명이 처음입니다. 이재명이 처음이야. 내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고 내가 말했거나 또는 안중근 의사의 그 하얼빈 그 의거를 앞둔 안중근의 그 심정을 담은 그걸 현직 대통령의 이 글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모르는 일이지만 아마 여러분 이번 설 연휴에도 나는 청와대에 출근을 했었을 것이다. 한남동 공간에서 아마 앉아가지고 그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에서 올려준 보고서를 빼놓지 않고 다 보면서 이른바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내각을 상대로 일일이 전화하고 문자 남기고 이런 사실상 국정 운영을 하다가 내가 볼 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청와대에 직접 나간 적도 있었다고 나는 봐요. 이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으로 기록돼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여러분 자신의 이 어떤 결정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그 비상한 인식을 대통령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초름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 정말 피 맺힌 고백이죠. 피 맺힌 고백.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나는 국가 이익의 실용주의 노선을 위해서라면 이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2026년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심정과 각오를 저게 어디서 본 듯한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1974년 월남전에 개입했던 미국이 돌연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에 의해 가지고 이른바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그게 1972년이에요. 그러자 월남은 완전히 공산화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공산화가 정말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그때 박정희는 어떤 글을 남기느냐? 1974년 5월 20일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짧은 휘호를 남깁니다. 1974년 5월 20일 대통령 박정희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로 이 대목에 네?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초놈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요 아래서 적어준 글을 그대로 읊조린다 해서 그게 어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심금 속에서 나오는 그 심장의 영혼에서부터 절실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위기 속에 있다는 그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몸부림을 치듯이 정말 저는 정치부 기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결기를 저는 정말 실감합니다. 이 양반이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설 연휴를 앞두고 직접 자기 입으로 이재명 정권 8개월에 33개 분야에 걸친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그 집념, 그 열성, 이거요. 자기 입으로 자신의 그 국정평가를 자신의 입으로 홍보했던 대통령은요. 여러분, 박정희 다음 이재명입니다. 박정희 다음 이재명 대통령. 네. 코스피 5,500대를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누가 봐도 그야말로 거들먹거릴 정도로 오만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몰아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청와대, 내각,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초놈까지 약혀 사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전달됐을 때 청와대 참모들이나 민주당 또는 내각에서 편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었겠느냐 이거야. 어제 그저께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처럼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코 지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각오와 집념이 지금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향해 가지고 질주하게 될 겁니다. 이미 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멸망하고 대통령직 이 정권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송두리째 상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악마화 프레임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너무나도 아니한 타성에 빠져있는 현실에 장동혁이가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정치적 메시지를 뿜어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떤 소리를 해드냐. 또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한동안 뜸하더니 또 이걸 들고 나왔어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지. 근데 왜 이 주장을 하느냐? 나름대로 자신의 지지층을 관리하는 거야. 이른바 극우 관리용으로 쏟아내는 거야.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겠다는, 넘어뜨리겠다는, 발목을 걸겠다는 못된 심사이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전혀 효과가 없어.